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유튜브가 된 지 이틀 되는 이병철입니다. 목요일 날, 파레놉시스 다시 꽃 피우기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89회가 조회수가 기록돼 있더군요. 그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이 봐주고 계십니다. 자, 덴드로비움을 두 번째로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덴드로비움 노빌계, 그러니까 이파리 겨드랑이마다 꽃이 피는 덴드로비움 노빌계가 구해지지 않고 있고, 또 덴드로비움의 한 종류인 킹기아넘, 보통 킹기아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킹기아넘이 정확한 명칭이죠. 킹기아넘도 봄이 되어야지만 꽃핀 물건을 구할 수가 있죠. 2월, 3월에 돼야 꽃핀 물건을 보여줄 수가 있고, 지금은 이파리는 있지만은 꽃이 없으니까 꽃이 있는 2월, 3월에 덴드로비움을 찍는 것이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은 새집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공기정화식물 탑 10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 내장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그러니까 주로 접착제에서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뭐 방화문의 연소 방지제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올 수 있죠. 그 유기성 화학물질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포름알데히드가 있고, 포름알데히드, 그 다음에 벤젠, 톨루엔, 크실렌, 그 다음에 유기인, 그 다음에 폴리클로라이드 비닐이니까는 염화비닐이죠. 염화비닐,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나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공기 중에 농도가 높아져서 알레르기 환자들은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증상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눈 따가움이라든지 목의 가려움, 그다음에 두통,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죠.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ick house syndrome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미국에서도 이 새집 증후군이 심각했으면 미 항공우주국 같은 할 일 많은 큰 기관에서 새집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공기정화식물 탑 50, 그러니까 50가지 순위를 발표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이 좋은 집에 살긴 하지만 공기 환경은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이 발표한 공기정화식물 50가지라는 표를 보면 1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레카 야자입니다. 아레카 야자. 여기 보시면 아레카 야자를 하나 가져왔죠. 이건 제가 키우던 것입니다. 2년 전에 심어서 한 2년 정도 키운 아레카 야자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혹은 또 초보자 내지 문외한들은 저기 노릇노릇해 보이는데, 노릇노릇이라면 괜찮은 표현인데 누르팅팅해서 혹시 아픈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레카 야자는 황야자, 옐로우 팜이라고도 불리므로 이렇게 바나나 껍질 색깔이 나게끔 노랗게 키운 것이 가장 잘 키운, 건강하게 키운 것이고, 또 아레카 야자 본래의 아름다움을 발현시킨 것이죠. 황야자라고도 흔히 부릅니다. 근데 이제 아레카 야자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관엽식물 판매 사이트인 agreенplanet.com, 초록빛 행성닷컴이네요. agreenplanet.com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팜, 야자류에 들어가 보면 아레카 루테센스라고 이름이 밑에 나옵니다. 아레카 루테센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명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꽃도감이라는 책이 있죠. 꽃도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 하예 장식 교수 연합회라는 데서 펴냈군요. 여기에 95페이지에 보면 아레카 야자가 밑에 하단에 나오는데 학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라이 살리도 카르푸스 루테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플래닛닷컴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하예 장식 교수 연합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레카과는 있고요. 아레카과 야자들이 있고 그 밑에 아레카 속이 있습니다. 아레카 속에는 51개의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레카 루테센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인 살리도 카르푸스 루테센스라고 치니까 딥시스 루테센스로 딱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생물학의 분과 학문인 텍소노미, 분류학 연구자들이나 교수들이 학자들이 크라인 살리도 카르푸스 루테센스는 딥시스 속으로 재분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레카 루테센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학명이 되겠고, 이것을 아레카 야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레카 과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지 정확한 바이노미널 네임, 이명법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학술적인 근위로 빌어서 말하자면 이것은 딥시스 루테센스라고 불러야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레카 야자라고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 버려서 지금 와서 학자들의 근위를 가지고 이 상업적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고 이미 많이 알려져 버려 있는 아레카 야자라는 명칭을 뒤집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스민이라고 많이 유통되는 그 보랏빛과 흰빛의 꽃을 피우는 식물이 사실은 브룬펠시아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학술적인 명칭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유로든지 잘못 알려진 것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면은 그것이 그냥 고정되어 버려서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카 야자는 그런 경우고요. 정확하게는 딥시스 루테센스가 이것의 학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레카 야자라고 알려져 있는 딥시스 루테센스를 잘 키우는 비결은 집안에 관엽식물들을 배치할 때 가장 햇빛이 많은 쪽에 이 아레카 야자를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레카 야자는 굉장히 강력한 양지식물로서 굉장히 강한 강광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게 키우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그 본래의 아름다움인 이 바나나 껍질색의 노란 줄기와 이파리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짙은 초록빛이 되면 새순이 크게 나오지도 못하죠. 제대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햇빛이 비치는 쪽에 배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 항공우주국이 발표한 그 공기정화식물 랭킹 50위까지 중에서 오늘 10위까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1위가 아레카 야자, 이 딥시스 루테센스고요. 두 번째가 관음죽입니다. 관음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나무 야자라고도 불리는 세이브리지 야자이고요. 네 번째가 인도 고무나무입니다. 다섯 번째가 드라세나 데레멘시스 자넷 크레이그이고요. 자넷 크레이그는 품종명이겠죠. 드라세나 데레멘시스가 5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헤데라 아이비, 잉글리시 아이비라고도 불리는 헤데라 아이비가 차지했고요. 7위는 피닉스 야자, 8위는 피쿠스 아리, 9위는 보스턴 고사리. 보스턴 고사리는 보통 네프롤레피스라고 불리죠. 네프롤레피스 엑살타타 보스토니엔시스인데 보스턴 고사리가 선정되었고, 10위에 스파티필름이 선정되었습니다. 스파티필름은 41개의 종이 있는 속이고요. 스파티필름 속 식물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대표로 스파티필름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네요. 이렇게 10위까지 식물이 선정되었습니다.
50위까지의 순위를 다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다음에 기회를 봐서 동영상 뒤쪽에 자료를 붙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집 증후군 극복을 위한 공기정화식물 탑 10을 알려드렸고, 그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특히 톨루엔과 크실렌, 벤젠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잎 뒷면 기공으로 흡수해서 제거하는데 최고의 능력을 보이는 아레카 야자, 학명은 딥시스 루테센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